네, 자 선택 사고 갈까 팔고 갈까 순서입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보면서 앞으로 종목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두 분의 전략을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랜만에 또 조선주들이 다시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그동안 조금 쉬었는데 다시 상승세가 보이고 있거든요. 수주 소식도 연을 들리고 예전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선에 대한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불고 있습니다. 조선주 조정을 좀 거치고 다시 상승세 띄고 있는데 이쯤에서 가져가도 될런지 조선업종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함께 들어볼게요. 조선업종 어떻게 보실까요? 의견 들어주시죠. 네. 자, 사자 그리고 두 분 다 사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원명 부장께서도 예. 사자 의견 적극적으로 주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사자이긴 한데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주사 말씀해 주신 대로 조선업종 관련된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뭐 다른 여타 같은 종목들이 사실 이제 지난 5월 중순쯤에 고점을 찍고 일정 부분 좀 조정을 좀 받았죠. 그렇죠. 하락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 맥락에서 오늘 조금 반등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는 걸 판단이 되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전체적인 수주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물론 이제 신규로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는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제가 말한 사자의 의미는 적극적으로 주식을 뭐 공격적으로 산다라기에는 의미보다는 일단은 지난 5월 중순에 찍었던 전고점들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친다면 이제 그때 그 가격에서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를 조금 더 보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은 약간 뭐 갭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사셔도 크게 뭐 무리는 없는 가격이다 판단이 됩니다만 이 주식을 예를 들면 뭐 좀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지 여부는 향후에 이를테면은 뭐 이미 좀 사실은 조선주들이 워낙 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맥락에서 일단 전고점 수준 정도 아랫단까지는 일단 좀 가져가는 전략으로 사자 의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송태현 연구원께서도 적극적으로 사자 의견 주셨는데 우리나라 이 조선 업체들의 수주 발주량이 이미 뭐 목표치를 달성했다라는 보고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측면에서도 사자라고 좀 보십니까? 네. 저도 사자이기는 한데 트레이딩 네. 관점이 많이 투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계속적으로 지금 조선주들이 많은 랠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사실상 매매를 안 하셨던 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시는 게 매우 부담스러울 부분이 있기는 네. 할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에는 어느 정도 트레이딩 구간으로서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좋은 내용은 더욱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주에 대한 랠리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신조선가를 보게 되었을 경우에도 신조선가 지수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신고가 부근으로 가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에는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흐름 자체도 투자 심리도 상당히 중요하게 될 텐데 어쨌거나 경기 재개에 대한 그림 자체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강해지게 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선주들이 보다 더 우호적인 투자 심리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러한 이제 조선 관련돼서 이제 종목에 대한 이제 피킹도 상당히 네, 중요해지게 어떤 될 종목 탑픽으로 텐데 보세요? 네. 저는 현대미포조선 상당히 좋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의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대우조선해양이나 아니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대형 이제 선박 관련돼서 수주를 비교적 집중적으로 해왔던 부분이 있었더라면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 중형 선박들 관련돼서 많은 부분 집중을 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선박들 자체가 벙커 CU에서 LNG선으로서의 전환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간에 LNG 관련된 이러한 이 유자체를 넣어줄 수 있는 중소형주 이 선박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머징 국가에서도 이런 중형 선박들에 대한 이러한 어느 정도의 수요가 더욱더 많은 부분이 올라오고 있는 만큼 현대미포조선이 앞으로도 할 먹거리는 더욱더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조선업 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 주셨지만 따라가는 추격 매수보다는 좀 조정을 받을 시에 들어가 보는 전략을 주시면서 또 현대미포조선을 탑픽 종목으로 주셨어요. 자, 이런 가운데 어제까지 또 시장에서 스펙 관련된 종목들의 급등세가 이어졌는데 오늘은 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많이 달렸습니다. 스펙 종목들 단기 과열로 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고 또 한간에서는 가상화폐 규제가 나타나다 보니까 그쪽으로 쏠렸던 자금들이 이쪽으로 몰린 것이 아닌가 또 갈 곳 잃은 자금들이 스펙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왔는데 오늘 스펙 관련 종목들의 이런 하락세 좀 어떻게 보세요, 우원명 부장님? 네. 뭐 수급적인 논리로 접근만
만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뭐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생각을 네. 하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스펙이라는 게 상장된 이후에는 이제 이를테면은 장외에 있는 회사하고 상장하는 경우 이제 그걸 목적으로 해서 스펙이 보통 상장이 되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삼성 스펙 2호가 이제 상장이 되면서 위즈웍 스튜디오 자회사, 메타버스 연관된 회사 이 부분이 이제 같이 상장 합병 발표가 되면서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타 그 스펙주들 다 끌고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좀 보여줬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스펙들이 이제 시장에 들어와서 장외 기업과 상장하는 그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스펙들도 많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그 지금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스펙의 어떤 성격이 만약에 장외 있는 회사가 상장이 안 되면 약간 가상화폐하고 성격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내용이 전혀 없고요. 그냥 스펙은 뭐 기업 내용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이를테면 뭐 숫자가 이렇게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투기적인 수급이 좀 몰려서 급등 급락을 좀 보이는 흐름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최근 들어 공모주 시장의 어떤 그 공모주가 들어오면 과거보다는 상당히 약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 때문에 그런 투기적인 수요가 들어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묻지마라는 식으로 그 스펙이 올라간다고 사시면 굉장히 그 오랜 기간 동안 뭐 주가가 좀 못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는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또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좀 신중하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6월의 첫 거래일은 비교적 무난했습니다. 2021년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이번 달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인플레이션 우려를 잠식시키거나 부추길 수 있는 오펙 플러스 회의와 연준 위원들의 연설 그리고 미국 제조업 지표에 주목하시면서 내일장 준비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종목에 대한 고민 함께 해보는 시간으로 종목 구조대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은 대한항공 확인해 보시죠. 백신 보급 속도가 빨라지면서 보복 여행 수요의 폭발적 증가 속 대한항공의 주가도 함께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이 물류 특수까지 올라탄 대한항공은 실적까지 전 세계 항공사 대비 월등하다고 합니다. 아이디 샵 합뷰님의 매수가 28,950원대 대한항공 계속 들고 가도 좋을지가 가장 궁금하시다고 하는데요. 20인의 선택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매수, 보유 각각 45%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한 만큼 홀딩은 가능하다는 20인의 의견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정말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노맨 컴퍼니인데요. 매수가가 9만 원입니다. 오늘 종가 36,200원이거든요. 아이디 하트를 눌러주세요. 댓글이 마음에 들면 정말 이분께는 위로를 눌러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오래 버티셔서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분께는 좀 힘내시라고 책 상품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 면역 항암제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럼 20인의 선택 공개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유의 60% 가장 많은 의견이 집계가 됐네요. 비중도 50%여서 글쎄요. 어떤 말씀이 좀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추후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한빛소프트까지 체크해 보시죠. 아이디 해피해피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7,001원, 비중은 10%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로 묶여 있습니다. 게임 서비스 사업을 하면서 매출의 반은 게임, 또 반은 드론 유통과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근데 지금 손실 구간에 있어요. 과연 20위는 어떤 의견 주셨을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보유 55%, 그리고 매도는 35%네요. 자, 그럼 구체적인 전문가의 의견은 어떤지 가격대와 의견 스튜디오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은 앵커 도와주시죠. 네, 종목 구조대 오늘은 송태현 연구원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굉장히 잘 사신 것 같아요. 지금 수익권이기도 하고 또 최근 또 여행항공 테마들 오늘은 좀 빠지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더 소비가 기대되는 종목군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전략 가져갈까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아마 이제 5월 달에 대한항공이 거래량이 다소 늘어나게 되면서 그때 아마 매수가 진입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주가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전망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뭐 유나이트 항공이라든지 아니면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도 2분기까지는 손실을 기록하기는 하겠지만 3분기부터는 BEP를 달성을 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CEO 입에서 나왔던 부분도 있었었고요. 그런 점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는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여객
가격에 대한 부분 자체는 더욱더 느려질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이 시간의 문제이지 여객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에 대한 이러한 이제 주가의 흐름 자체는 추가적으로 이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비중에 대한 고려를 해보게 되었을 때는 한 10% 정도 이제 이 매수를 하셨던 그러네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랠리를 더욱더 기대해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재개에 대한 이런 투자 심리에 대한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서 더욱더 홀딩하시면서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비중도 좀 늘리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또 최근에 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 관련해서 해외에서 계속 결합 심사 통과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대한항공 긍정적인 보유 전략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지노맨 컴퍼니인데요. 정말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계속해서 하락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거의 뭐 최고가에서 매수를 하시고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2021년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일단은 보유를 하시면서 계속 네. 좀 기다리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매수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추가 좋겠다. 매수.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사실 이 회사가 하는 일 자체는 아직까지는 글로벌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에도 초창기 물질이에요.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신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나와서 이제 유통이 되지는 않고 있고 임상의 단계에서 많은 부분 활용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요즘 뉴스플로우를 계속 보게 되면은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돼서 이용을 하게 되면서 임상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진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사실상 온라인 IR을 진행을 했던 부분이 네. 있었어요.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들어봤던 부분이 네. 있었었는데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돼서 활용도가 높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실적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조금의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렇군요. 되면은 수급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될 텐데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 요 근래 5만 원권에서부터 지금까지 많이 빠졌던 이유는 사실상 이런 오버행 이슈가 예전에 투자했던 기관들이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잦아들게 되고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대량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졌을 때는 그때부터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점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때 매수를 약간 더 하시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이 올라가게 됐을 때 사셨던 물량 자체는 조금 매도를 하신 이러한 전략을 사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노맨 컴퍼니까지 전략 들어봤고요. 마지막 종목 한빛소프트 짤막하게 들어볼게요. 게임 종목입니다. 최근에 급등했다가 또 약간의 기간 조정을 겪고 있는 종목인데 한빛소프트 일단 게임 종목이 가기 위해서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빛소프트는 어떻습니까? 네, 한빛소프트 사실 요 근래에 게임 회사기는 한데 네. 메타버스 관련돼서 더 많이 움직였었어요. 메타버스에 관련돼서 이제 뭐 컨텐츠를 이제 더욱더 제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움직였던 부분이었었는데 메타버스 관련돼서는 이 산업 자체가 워낙 초창기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충분히 더욱더 이러한 기대감만으로 이런 모멘텀만으로 추가적으로 더욱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관련돼서 선 시스템이 가장 크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아직까지 주가가 그렇게 꺾이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보게 되면 로블록스가 주가가 꺾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는 역시나 한빛소프트도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 보유 비중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면서 추가적인 이런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메타버스 뜨면 딱 한빛소프트, 선익 시스템 딱 뜨지 않습니까? 관련해서도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다. 보유 의견 함께 주셨어요. 자, 종목구조대 송태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